안녕하세요. 알면 삶이 행복해지는 채널 미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 나이에 무슨 이라며 대부분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련 정보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는데 나이 들수록 이런 노력을 덜하게 되죠. 오늘은 부부관계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일 텐데요. 저도 관심 있는 주제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체력도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저하됩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일해도 멀쩡했지만 이제는 하루만 무리해도 컨디션이 안 좋아지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노년학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부 중 규칙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그룹의 80%가 결혼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1년 이상 관계가 없었던 그룹은 40%만이 행복하다고 응답했죠. 젊은 시절처럼 자주 하거나 오래 지속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부부간의 친밀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달라진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나이 든 부부의 경우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대화, 스킨십 등 정서적인 교감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부부관계는 우울증 예방, 면역력 강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운동법과 생활 수칙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이나 조루 현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약 40%가 이런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치료가 가능한 증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질 건조증과 성교통이 주된 문제입니다. 미국 노년의학회 조사에 의하면 폐경 후 여성의 60% 정도가 이러한 불편을 겪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신체적 변화보다 심리적인 위축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부부관계 자체를 포기하거나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관계의 빈도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횟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격렬한 운동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천천히 걷는 것이 더 건강에 좋은 것처럼 부부관계도 서로의 체력과 컨디션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인병 전문의들은 나이 든 부부의 경우 아침이나 오후 시간대가 저녁보다 더 좋다고 조언합니다. 피로가 쌓인 밤보다는 휴식을 취한 후가 혈압이나 심장에도 무리가 덜하기 때문이죠. 또한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체 근력 운동과 골반, 근육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체 기능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운동은 부부가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런 문제를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솔직한 대화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실질적인 해결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대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이나 오후 시간이 좋은데요. 특히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시점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소화도 끝나고 혈압도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다치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마사지를 해주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호흡법을 추천드립니다. 복식 호흡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긴장을 풀어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이나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입니다. 노년기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실내 온도를 2426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영양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연, 비타민이 오메가3 등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다한 보조제 복용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여섯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부부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무리한 관계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컨디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부부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세 김 씨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는 평소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다가 아내와 함께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혈액순환 문제로 인한 경미한 발기부전으로 진단받았고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한 결과 3개월 만에 건강한 부부관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 씨 부부가 실천한 방법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저녁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30분씩 손잡고 동네를 산책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는 단순한 운동 효과를 넘어 부부 간의 친밀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69세 박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폐경 후 성교통으로 힘들어하던 박 씨의 아내는 산부인과 상담을 통해 질건조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부부가 함께 참여한 노년기 성상담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들은 스킨십의 단계적 접근이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급하게 관계를 서두르지 않고 포옹과 가벼운 터치부터 시작해 서서히 친밀도를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네요. 72세 이 씨 부부는 주말 데이트를 통해 부부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외출해서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죠. 이런 데이트가 젊은 시절의 설렘을 되살리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노년기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의 공통점은 꾸준한 노력입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 않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관계 문제로 병원을 찾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데 이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미국 위스콘신 의대 연구진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부부관계를 가진 노년층의 면역글로불린 A 수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0%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부부관계 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은 자연스러운 숙면을 유도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년기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입니다. 적절한 부부관계는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규칙적인 부부관계가 혈압 안정과 심장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넷째, 통증 완화 효과입니다. 관절염이나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부관계 시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자연스러운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통증을 겪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다섯째, 치매 예방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진은 10년간의 추적 조사를 통해 활발한 부부관계를 유지한 노년층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현저히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섯째, 호르몬 밸런스 유지입니다. 적절한 부부관계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촉진하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 예방 효과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부부간의 친밀한 신체 접촉은 우울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스킨십은 약물 치료보다 부작용 없이 자연스러운 항우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의 주의사항입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부부관계로 인한 심장마비는 매우 드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안정적인 상태의 심장질환자의 경우 적절한 부부관계는 오히려 심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복용 중인 약물과의 관계입니다. 고혈압약이나 우울증약 중에는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치의와 상담하여 약물 조절이나 복용 시간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체력 안배의 중요성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오래 지속하려 하기보다는 1015분 정도의 적절한 시간 유지가 좋습니다. 과도한 체력 소모는 피로 누적과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부부간의 욕구 차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나 거부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위생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므로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계 전후의 샤워나 세정은 감염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섯째, 영양 보충의 균형입니다. 무분별한 보양식이나 영양제 복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평소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부담감 해소가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도 해야 하나, 젊었을 때처럼 못해서 미안하다 등의 생각은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부부관계의 시작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운동법과 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골반적인 운동입니다. 일명 케겔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남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는 듯한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5초간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동작을 하루 10회씩 3세트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천천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10회씩 2세트 정도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단,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셋째, 코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복부에 힘을 주는 복근 운동을 추천합니다. 이때 목을 들어 올리지 않고 배꼽만 살짝 들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고관절 스트레칭이 중요한데 하루 10분 정도 부부가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앉아 발바닥을 맞대고 손을 잡아당기는 동작이 대표적입니다. 다섯째,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정도의 걷기는 전신 순환을 촉진하고 체력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심호흡 운동입니다. 복식 호흡을 통한 횡격막 운동은 골반적인 강화에 도움이 되며 전반적인 혈액순환도 촉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5분씩 실천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욕 습관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20분 정도 반신욕을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단,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실시하세요. 이러한 운동들은 갑자기 무리하게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성공적인 노년의 부부관계를 위한 심리적 접근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대화의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30분이라도 TV를 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둘째, 칭찬 노트 만들기입니다. 매일 배우자의 작은 장점이나 고마운 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주말에는 서로의 노트를 교환해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추억 나누기 시간입니다. 옛날 사진을 함께 보거나 신혼 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잊었던 설렘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재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넷째, 스킨십 규칙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반드시 포옹하기, 외출할 때 손잡고 나가기 등 간단한 규칙을 정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취미 만들기입니다. 산책, 요가, 원예 등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세요. 이는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고 대화 주제를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고마워, 사랑해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자주 표현하세요. 오랜 세월 함께 했다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늘 처음처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시간 존중하기입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개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는 오히려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부부관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친밀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베리 모어는 성생활은 시간은 매우 적게 차지하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부부관계는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부부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